태풍 흰남노는 역대급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제주에 여러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주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고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고민도 남겼는데요. 특히 가을 태풍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그에 맞는 대비도 필요해졌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주대학교 태풍연구센터장 문일주 교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특이하다고 했는데 어떤 특이점을 보였나요? 이번 태풍의 특이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이 태풍은 두 개가 합쳐진 거대한 태풍이었다는 겁니다. 흰남노는 발달하는 동안에 자기 몸집보다도 더 거대한 열대저하풀을 흡수하면서 강풍 반경이 1.5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만큼 비를 뿌릴 수 있는 수증기도 증가를 했고요. 두 번째 특징은 흰남노가 27도의 고위도에서 발생을 해서 초강력 태풍까지 도달한 유일한 태풍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흰남노가 일반적인 태풍과는 달리 북상을 하지 않고 북서태평양에서 가장 수온이 높은 남서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흰남노는 동중국해에 진입해서 재발달한 매우 드문 태풍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동중국해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았기 때문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 위력이 역대급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만큼 위력을 나타냈다고 보십니까? 관측된 중심기압 측면에서 그 흰남노의 강도는 1959년 사라, 2003년 매미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기록 갱신을 하지 못했지만 매우 강했던 태풍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낀 바람은 그렇게 세지는 않았을 겁니다. 관측된 바람의 세기로는 흰남노는 역대 8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풍이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우리나라가 태풍의 위험 반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제주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역대급일 거라는 예보 덕분에 태풍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 제주에서는 인명피해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높게 평가하고요. 이것은 태풍이 오기 며칠 전부터 철저한 그 대비가 있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태풍 통과 시기에 그 언론사들에서는 밤을 새워가며 재난 방송을 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태풍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2007년 태풍 나리와 비교를 하면 이러한 재난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나리 때는 태풍이 오는데도 재난 방송은커녕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태풍 흰남노로 가을 태풍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가을 태풍 빈도가 높아졌는지 또 이게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가을철 태풍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 39년간 한반도 주변을 통과한 가을 태풍의 빈도가 거의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을 지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을철이 되면은 이제 동쪽으로 물러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태풍은 이동 경로가 일본이나 일본 동쪽 해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가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가지 않고 버티면서 자주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려서 이렇게 가을철 태풍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의 빈도뿐만 아니라 태풍의 세기도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한반도 주변을 통과하는 태풍의 강도가 지난 40년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발생하고 이동하는 북서태평양 및 동중해 수온이 크게 상승한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자마자 또 다른 가을 태풍이죠. 12호 무이파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12호 태풍 무이파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040km 부근에서 지금 발생을 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로 향할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중국으로 가는 경로 그리고 황해를 관통해서 가는 경로 등이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 태풍은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속도가 상당히 느릴 거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 쪽으로 만약 온다고 하더라도 10일 이상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호 태풍 무이파가 만약에 한반도로 온다면 이번 흰남노와 비교해서 세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직 진로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강도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태풍이 만약 한반도로 향하게 된다면 흰남노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이파는 흰남노보다는 더 강하게 발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바다를 지금 휘저어 놓아서 해수면 온도가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 위를 다시 지나게 되면 태풍은 일반적으로 크게 발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연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다시 태풍이 온다면 이번에 태풍 대비는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할까요? 먼저 그 흰남노에 의해 피해가 입은 곳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구가 되기도 전에 다시 태풍을 또 맞이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흰남노 때는 제주도 우측으로 이제 태풍이 통하면서 제주도가 위험 반원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번 태풍이 그 예측대로 항해를 통과하는 경우가 된다면 제주도는 위험 반원에 위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로가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 경로가 그렇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10월까지 태풍이 북상한 적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방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 태풍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구온난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풍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태풍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제주도는 이러한 강한 태풍이 오게 되고 특히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오게 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만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일반인 모두는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태풍이 더 강력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